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여러분 휴가 좋아하시죠? 네. 휴가를 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조금 좀 불쌍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작아. 땅덩어리가 너무 작아.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땅덩어리가 1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 30만 평방, 일본만 해도 36만인가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는 뭐 더 그렇고, 대개 웬만한 잘 산다는 나라들은 조그만한 뭐 은행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를 빼고, 웬만한 강대국들은 적어도 20만, 30만 평방킬로 이상 되는 땅덩어리도 있고, 땅덩어리가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놀러 갈 때도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1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데 5,200만 명이 여기 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첫째로 저기 벨기에, 방글라데시, 한국 이런 식으로 지는데, 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그 30만 평방킬로미터인가 그게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거기 1억 5천만 명이 사니까. 벨기에라는 나라는 한반도의 한 3분의 2, 아니 한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기에도 바글바글 하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딜 가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놀러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요즘은 이제 국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다음엔 참 좋은 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울릉도고 뭐 제주도고 이건 섬에 안 가더라도 뭐 이게 어디 가더라도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뭐 카페도 많고 이렇게 많긴 많은데 한마디로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대자연을 즐긴다. 대자연을 즐기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바다 보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라든지. 근데 그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인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좁은 나라에도 여러 나라가 붙어 있으면 나라마다 그렇게 큰 마음 안 먹어도 주말에 놀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스웨덴 사람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주말 되면 제일 많이 놀러 가는 데가 코펜하겐이에요. 덴마크. 왜냐면 바로 바다만 건너면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 바다도 페리로 뭐 조금만 가면 몇 시간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코펜하겐을 가느냐? 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요, 술값이 살인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반은 겨울이니까, 어두우니까, 어둡고 춥고 그러면 솔직히 해서 술 마시는 것밖에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술에 쩔어서 지내다시피 하니까 국가에서 알코올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겨가지고 술 마시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죠. 그래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대개 덴마크로, 코펜하겐으로 오는데 그 이유가 덴마크는 육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술값이 그렇게 안 비싸요. 그 스칸디나브 국가에서는 비싸긴 하지만은 더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는 훨씬 싸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덴마크로 놀러 옵니다. 그럼 덴마크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주말이면은 전부 베를린으로 가요. 베를린 한 200-300km 가면 되니까. 왜 그러냐니까 베를린 첫째 술값이 싸죠. 독일은 술값이 싸니까. 독일 술값은 아주 리스너블 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왜냐면 경기가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술값도 싸고. 그 다음에 독일에는 베를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를리너 루프트 is frei. 그게 뭐냐면 The air of Berlin is free. 베를린의 공기는 자유롭다. 거기는 옛날에는 공산국가의 동독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 있을 때 주변은 전부 공산국가인데 동독, 이 베를린만 자유국가네요. 서베를린만.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이 서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굉장히 독자적인 자유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프리 시티라고 그래요. 자유도시 베를린. 거기에는 그 소속 정부의 간섭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싸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사람들은 베를린으로 놀러 가는데, 요즘은 서독이 통일됐으니까 더 신나게 이제 베를린 놀러 오죠.
이 서독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또 어디 놀러 가냐? 이 사람들은 주말이면 자기 국경 넘어가지고, 이제 프랑스 국경 사람들은 프랑스 국경 넘어가지고선 프랑스 요리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것은 이제 주말 여행인데, 이것은 이제 차를 몰고 갔다가 이제 당일에 오거나 뭐 이런 하루 이틀 있다 오는데, 이런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별장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어디 가가지고 한 1, 2주, 한 달 동안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호텔 값이 비싸면 좀 곤란하잖아. 그러면 뭔가 세컨드 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장의 개념이 또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별장이라도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평이건 어디건 간에 평창이건 그것은 종합 부동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나 넓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는 뭐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별장을 갔든 집을 세 채 갔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지 능력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스웨덴 같은 또는 노르웨이 같은 덴마크 같은, 덴마크는 땅이 좁으니까 안 되고,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그 다음에 동굴아파 이런 나라들. 이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별장입니다. 세컨드 하우스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도 그것을 럭셔리라고 안 봐요. 그걸. 럭셔리로 안 보고, 그러니까 호텔 값을 아끼기 위해서 어느 곳에 그냥 아담하게, 쬐그맣게, 그리고 검소하게 또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먹고, 그 다음에 호텔값 없이 1주고 2주고 한 달의 공간에 푹 쉬었다 오는 곳.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이 그냥 부담 없이 즐기고 오는 곳. 그런 것들을 문화가 이런 동유럽 쪽에, 그리고 북유럽 쪽에 크게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별장을 뭐라고 그러면 다차라고 그래요. 다차. 다차란 그 말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준다, 선물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1703년에 피오트르 데이제라고 들어보셨죠? 피터 데이제. 피터 데이제가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어촌이었는데 거기다가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러시아의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 쭉 1703년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인조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1712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러시아의 수도로 선언을 합니다.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만들어 놨는데 신하들이 누가 오려고 그래요. 그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뭐 익숙한 뭐 가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니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든 이 피오트르 1세가 이거 아니지. 신하들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긴 가야겠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가 이 황실의 땅을 갖다가 탁탁 놔줄 테니까, 그리고 이 지원금을 줘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너희들만 내가 있는 곳에 신하라는 것들이 옆에 와서 살아야지, 날 모셔야지 말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신하들한테 하사를 했다. 그것이 다차의 유래입니다. 그것이 다차예요. 그래서 다차라는 것이 생기는데 오늘날에는 러시아의 가구들, 전체 가구의 60%가 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니까 원래 이 다차가 옛날에는 그렇게 맞지 않고 귀족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크게 확산된 것이 이 소련 때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만들면서 이제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탈린 시대에 들어가면서 야, 이제 식량을 갖다가 좀 자급자족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주말에 놀지 말고 가서 텃밭 좀 일궈라. 텃밭. 그러니까 너희들 먹은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거, 그것은 너희들이 자급자족해라. 땅 줄 테니까. 그래서 땅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텃밭을 일구고 과일 키우려면 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채 비슷하게 무슨 텃밭 하우스 같은 거, 그것이 다차 일반적인 대중 다차의 기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 자급자족의 식량의 자급자족, 야채, 과일들의 자급자족을 하면서 여기 전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러시아 전체에 이 다차가 쫙 늘어납니다. 그것은 러시아적 다차, 즉 별장의 유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다차가 고급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통나무집 같은 아주 검소한, 그 전체 북유럽의 그런 이 별장의 개념도 그건 고급 세컨드 하우스가 아니라 쉬러 가는 하나의 별장이, 말 그대로의 별장. 그렇다면은 그 나라마다 이 별장 개념이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핀란드의 이 별장은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뮤끼라고 합니다. 뮤끼. 핀란드 말이니까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뮤끼. 그러니까 핀란드 말은 스칸디나비아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핀란드족은요, 그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이쪽하고. 그래서 이게 뮤끼라고 하는데, 이 뮤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거기 참 특징인 것이 대부분이 통나무로 지어져 있고, 많은 그런 뮤끼들에는 전기 안 들어가 있고 수 안 들어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한 2주고 3주 공간에 가가지고 완전히 자연 속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물 길어다가 밥 짓고, 호수물에서 허수에서 목욕하고, 전기 없이 호롱불 켜놓고 독서하고, 그러니까 네이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의 가장 큰 사랑은 자연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물기에 절대 없어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사우나는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 군대가 이동을 합니다. 연천에서 그 다음에 영지로 이 부대가 옮겨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우나 짓는 거예요. 그 사우나라는 것은요, 이게 이 핀란드 사람에게는 인생 필요, 절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주 같은 겁니다. 의식주사. 의식주사고다. 다시 해서 그 강요회의도 되게 사우나에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후르쇼프하고, 그리고 그 핀란드 대통령하고 빨가벗고 사우나에서 정치 얘기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뮤끼의 특징은 사우나가 있고, 전기수도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스칸디나비아, 이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 특징은요, 거기에 아무나 어느 곳이나 가서 자유롭게 텐트 치고 캠핑할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연은 모든 인간이 누려도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북유럽이나 러시아 그런 데는 두 번째 하우스, 세컨드 하우스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조금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부러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